거래 중지된 에코바이브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분석 및 결손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5.4% 감소했고요. 영업손실은 9.6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14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. 회사 명칭으로 봐서는 뭔가 바이오 계통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정작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출발했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거로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상품권을 매매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의 상품권들을 좀 팔기 위해서 이런데 그 유통업체가 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진율도 궁금하고요. 마진율이 별로 뭐 또 없겠죠. 그렇게 되는데 자관 일단 원가회계 손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31억 5,900만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25.4% 감소했고요. 어, 매출 원가는 그 25.5%가 그 감소했습니다. 0.1% 차이니까 여기서 상품 매입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 같다. 이런 추정을 그 손익계산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출 총이익이 9.9% 감소했어요. 어, 매출 총이익률은 그 대신 이제 0.2% 상승했고 판매관리비가 이제 9.3%가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영업손실 23억 2,400만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9.6%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마이너스 73.6%.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?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, 그렇게 나오네요. 전년 상반기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3.5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그 영업이익률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판매하는데 마진이 1.1% 정도뿐이 못 본다는 얘기죠. 마진이. 그런데 이제 쓰는 비용은 많다. 아니 그 31억 불이 못 파는데 마진율은 1%뿐이 안 되는데 23억을 썼다. 이게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스루포트 회계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요. 표현력이 좀 틀리긴 하죠. 그래서 여기에 그 매출 감소율이 25.4%고 매출 재료비가 사실 그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. 0.1%더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권 매입 단가가 약간 하락했다고 싸게 구매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스루풋이라는 게 이제 뭐별 볼일 없어요. 3,300만 원 남았는데 스루풋율은 그래도 조금 올랐죠. 그 뭐 매출 총이익률하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. 판매 관리비 9.3% 증가해가지고 원가회계 손익 표현한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티 나누기 오이 생산성이라는 걸 특별히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0.0이었는데 0.01로 또 내려갔어요. 그래서 영업 손실 똑같이 23억 2,400만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. 상품 재고 내역을 보면은 그 이 3,100만 원 증가했고 전년도 상반기에는 3,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. 요게 이제 상품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회사가 표현한 방식으로 하면은 상품 매입액이 24.2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매출원가 그 재료비는 25.5%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운영비용 9.3%가 증가했죠. 그래서 그 운영비용은 다 판매관리비하고 일치를 합니다. 상품 유통업이기 때문에 뭐 제조업체는 가공비란 게 있을 수 없겠죠. 그래서 그 총 제조비용이라는 게 사실상은 이게 이제 매출원가하고
같이 나오게 됩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뭐 상품 유통업으로서 뭐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일치 못 시키면은 문제가 있겠죠. 총 제조 비용으로 하자면 총 상품 매입 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. 이게 뭐 상품 매출원가나 똑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. 이렇게 되는 거고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일치를 합니다. 이런 거는 뭐 이 상품 유통업에서 규모도 작으니까 에러가 좀 안 나야 되겠죠. 그런데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그 인건비가 2억 5천만 원으로서 작년도보다도 17% 감소시켰어요. 근데 직원 수를 보면은 4명이에요. 그리고 작년 상반기 7명인데 3명이 줄었는데 고임금자가 나갔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아니죠. 이 저임금자를 내보내고 기존의 그 말뚝박은 그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1억 2,500만으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가져가는 거로 요 4명 정도라면은 사무실 하나 갖고 구멍가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. 임금 인상률이 무려 45.2%.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익도 안 남으면서 월급은 뭐 꼭꼭 챙겨가는 거죠. 어, 그리고 그 지급 수수료라는 게 뭐에 돈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19억 7천만 원이니까 20억이나 썼어요. 근데 작년 상반기는 9억 6천 7백만 원인데 100억이나 100%나 증가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 상품 유통업을 하면서 뭔 지급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 건지.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. 상장 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빼먹는 방법이 지급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기업이 그 뭐 상장 당시에야 뭐 바이오 관련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상품권 유통업이라는 거로 지금 회사를 존속시키는 모양인데 지금 같아서는 상장 시에 이 자본잉여금이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거든요. 이게 이제 그 788억이나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유상증자를 해서 좀 늘렸어요. 자본금이 154억 늘렸고 자본잉여금은 135억이 증가했는데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전년도 그 2022년도 말에는 955억 원이 돈을 빼먹은 거죠. 어, 그러니까 그 주식 발행 총액을 다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러면은 뭐 이 마이너스 그 자본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자기 돈 없이 그냥 장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 총계를 228억 원을 만들었는데 누가 또 돈을 드디어 밀었는지 맨 마지막에 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채와 자본 총계 금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. 그 자본 총계가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기업이 과연 에, 그 사업을 그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전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기업이 어떻게 그 코스피에 상장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상품 회전율이 14회전으로 내려갔고요. 전년도에는 그래도 19회전, 한 거의 5회전이 내려갔습니다. 그 상품권을 못 팔았다는 얘기죠.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는. 쓰르픈율은 근데 좀 올랐어요. 이게 제조업이라면 요거는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만은 상품 유통업에 꼭 조금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없고 또한 상품 매입 가격 단가를 알려줄 리도 없고 또 판매 가격도 알려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실제 조사했지만 당연히 그런 게 공시될 리가 없고요. 그래서 전년도 상반기에 에,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상반기가 아니고 연말입니다. 2022 연말.
레버리지율이 50%가 넘으면은 이제 경영권을 뺏기는 건데 165.9%면은 이제 자기 회사 아니라는 얘기죠. 채권자들이 팔아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이자 부채율을 크게 내렸어요. 9.7%로. 그럼 누가 이렇게 돈을 대는 걸까? 자본을. 그게 궁금합니다. 그리고 뭐 이 지급이자 나가는 거 이거 그 보면은 작년에는 뭐 34,526%라는 얘기인데 지급이자도 그 꽤 나가죠. 그 이자 부채가 있으니까 483.6%나 됩니다.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또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길래 또 요거를 하나 그또 경영평가 지표로 넣어봤습니다. 지급이자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얘기 되겠어요.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급이자 나가는 게 영업이익의 몇 프로 되느냐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. 그리고 현금 버퍼는 158.5%, 유상증자가 돼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좀 안전선이 50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게 현찰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유상증자로 투하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산 아니 그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손익분기점 방식인데 영업이익을 제로로 놓았고 운영비용을 25% 연말까지 더 좀 전략해서 25%만 한다. 보통 상반기니까 6개월 동안에 더블이 올라올 거다 하지만은 완전히 그 좀 줄여보자 해도 589억을 팔아야 똔똔이 되는 거로 나옵니다. 이게 31억 매출한 회사가 이런 매출을 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조금 좀 틀리게 나옵니다. 제 그 예측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나 해서 끙끙거려 봤는데 이제까지 많이 해봤지만 나름대로는 크게 적용이 돼요. 그런데 이게 뭐 제조업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지금 아까 그 상품 재고가 증가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가공비가 배부가 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매출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로 돼 있죠.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? 그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, 솔직히. 음, 제조업에 그 적용된 그 어떤 매트릭스 표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가장 큰 영향은 운영 비용이 그 이 말하자면 상품권 판매에서 얻는 마진율이 1.1%뿐이 안 되는데 그 20억씩이나 그 써가면서 그 뭐에 그 돈을 쓰는지 인건비도 그 뭐 거의 뭐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저기 주식 발행 초과금 빼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사업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게 왜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래 중지가 돼 있는 거로 돼서 뭔가가 뭐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좀 해보는데 스르포 퇴계 입장에서는 제조업에 그 최적화 해가지고 좀 논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요거 좀 특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또 저도 연구 과제 그 거리가 됩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그 예측 알고리즘은 또 연구 과제로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6,410원대로 끊겨져 있습니다. 거래가 중단돼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그게 장부 가격 대비 무려 1753%나 됩니다.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. 그 적자를 내는 데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꼭 그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그 장난질하는 회사 이런 거하고 유사하지 않겠냐. 상품권 유통업은 그냥 명분상으로 해놓은 거고 또 뭐 강매할 수도 있고 이런 거로 보면은 꼭 상품권 유통업 하는 애들이 꼭 그 이 조폭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게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 돈 빼먹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. 어쨌든 시가총액은 뭐 4천억이나 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. 그 거래가 중단됐지만 이게 그 장부 가격으로 그 366원짜리라면은
한 1,000원까지 되면 내가 봐줄만 하겠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다.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몰빵 투자하는 거에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그 돈이 그 묶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. 그래서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에어큐 홀딩스라는 데가 27.4%, KS R&R이라는 데가 13.7%, H 트레포트라는 데가 11.42%. 이게 뭐다 투자 회사 같아요. 투자 회사 같은데 R&R이라고 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R&R이라는 게 그게 뭐 일단 그 어떤 분석하는 용어였는데 저건 어쨌든 이런 그 투기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